주변에 있는 정상적인 힘줄이나 인대까지 좀 같이 약하고 흐물흐물하게 만들어버려요. 오히려 정상적인 힘줄이 약해지거나 끊어지게 되는 경우도 생기게 돼서 그럴 경우에는 이제 그 끊어진 힘줄을 다시 잇거나 뭐 재건 수술을 해야 되는 정도로 일이 커지기 때문에 손 같은 경우는 뭐 만성적으로 예전부터 많이 쓰고 아프고 붓고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아무래도 안 쓰다 보니까 손가락이 유착이 생기면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안 움직이게 되거든요. 관절 이 가동 범위가 회복이 안 되거나 다른 손가락을 이용해서 움직여봤을 때는 움직임이 되는데 혼자서 움직이려고 하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 힘줄이 주변 조직들과 유착이 돼서 힘줄이 안 움직여지기 때문에 스스로 움직임이 안 되는 거거든요. 안녕하세요. 세운병원 수부 전문의 이승건입니다. 어떤 분은 엄지 중간마디가 아프다고 하고 어떤 분은 엄지손가락 뿌리 쪽이 아프다고 하는데 부위마다 병명이 다르거나 다른 특징이 있나요? 이제 엄지손가락 같은 경우도 저희가 끝마디가 주로 아프시다고 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손을 많이 쓰시면서 이제 관절에 무리가 가서 아프시다고 하는 분들도 있고, 중간마디가 아프신 분들 같은 경우에 제일 흔한 게 아무래도 방아쇠 손가락이 제일 흔할 수 있고, 아니면 예전에 뭐 손가락을 꺾이거나 이렇게 다치신 적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엄지손가락 양옆을 감싸는 측부인대가 약해지거나 뭐 파열이 되면서 불안정해지다 보니까 통증이 생기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엄지손가락 요 뿌리 손바닥 쪽이 아프시다고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쪽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손을 무리해서 많이 쓰시다 보니까 요 관절에 퇴행성 관절염이 생기면서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유독 더 잘 붓고 변형이 심하게 오는 엄지손가락 질환이 있을까요? 손이 많이 붓고 좀 구부리기 불편한 변형이 생기는 질환은 아무래도 방아쇠 손가락이 가장 흔한 것 같습니다. 방아쇠 손가락이라고 하는 거는 손가락을 봤을 때 손바닥 쪽으로 손가락을 구부리는 요 힘줄들이 손가락마다 하나씩 따라서 지나가요. 근데 요 힘줄이 이렇게 왔다 갔다 움직일 때 방향이 틀어지거나 어긋나지 말라고 얘네들을 길잡이 역할을 해주는 터널 같은 구조물이 있어요. 그걸 저희가 활차라고 하는데, 활차 구조물이 이제 손마디마다 이렇게 하나씩 있습니다. 그 활차라는 구조물 안을 힘줄이 지나갈 때 마찰이 없이 부드럽게 잘 지나다녀야 되는데, 손을 많이 쓰시거나 무리하게 쓰고 하다 보면은 힘줄과 그 활차에 따라서 염증이 생기면서 힘줄이 이제 지나다닐 때 활차 안에서 끼게 되고 마찰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 통증으로 시작을 하게 되는 거고요. 정도가 점점 심해져서 이제 활차 안에서 힘줄이 완전히 꽉 끼어가지고 안 움직여진다. 그러면 이제 손가락을 구부리고 펴는 게 안 돼서 억지로 해야 뭐 딸깍 하면서 움직인다고 환자분들이 많이 표현을 하시는데, 그렇게까지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부어오른 부위를 보고 자가 진단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있다면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손가락이 이제 어느 부위가 붓고 어느 부위가 아픈지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아요. 봤을 때 이제 요 끝마디 부분이 많이 부어오르고 아프다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많이 쓰시고 무리하면서 생기는 관절염이나 간혹 드물게 석회가 생겨서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요 중간마디가 많이 붓고 불편하다 그러면 손바닥 쪽을 눌러봤을 때 통증이 심하다 그러면 이제 방아쇠 손가락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다음에 오히려 양옆쪽이 아프다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측부인대에 뭔가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드물게 마찬가지로 이쪽에도 석회가 생기면서 아픈 경우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손바닥 쪽 이쪽을 눌렀을 때 아프다. 아무래도 연세 드시고 집안일 많이 하시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관절에 퇴행성 관절염이 생겨서 그럴 수도 있지만, 최근에 넘어지면서 이렇게 손을 부딪혔는데 이쪽이 아프다. 그럼 드물게 이제 주상골 골절이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꼭 병원에 오셔서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어 있는 걸 가라앉히려면 무조건 쉬어야 할까요? 주사나 약물 치료 같은 거는 언제 해야 효과적일까요? 붓기를 좀 가라앉히기 위해서는 손을 덜 쓰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따뜻하게 찜질을 해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따뜻하게 찜질하시고 손을 좀 평소보다 덜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 통증이 많이 심할 때는 한 번씩 약을 챙겨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되는데, 이런 보존적인 치료를 했을 때도 크게 효과가 없다 그러면은 이제 주사 치료를 한번 해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주사 치료를 했는데도 안 된다 그러면 그때는 수술까지도 생각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주사 치료를 할 때도 보통 염증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병원에서 염증 주사 치료를 많이 시행을 하는데, 사실 거기에는 스테로이드 성분이 소량이라도 들어가게 되거든요. 근데 이 스테로이드가 사실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스테로이드 주사를 소량을 적절하게 한두 번 정도 치료를 받는 건 증상을 좋아지긴 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저희가 보통 봤을 때 뭐 10명 주사를 맞으시면 한 6, 7분은 그대로 쭉 괜찮아진다라고 표현을 하는 분들도 계시고, 외래 오실 때도 이 주사 맞고 괜찮아졌어요 하고 그 뒤로 계속 안 오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문제되는 거는 이 스테로이드 주사를 너무 자주 맞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스테로이드 성분이 염증만 딱 골라서 없애면 좋은데 염증을 없애는 과정에서 주변에 있는 정상적인 힘줄이나 인대까지 좀 같이 약하고 흐물흐물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이 스테로이드 주사를 단기간 동안에 너무 자주 맞게 되면은 오히려 정상적인 힘줄이 약해지거나 끊어지게 되는 경우도 생기게 돼서 그럴 경우에는 이제 그 끊어진 힘줄을 다시 잇거나 뭐 재건 수술을 해야 되는 정도로 일이 커지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스테로이드 주사가 안 좋은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너무 자주 맞는 것도 좋지는 않습니다. 복부 관련해서 네네. 얘기를 들어봤을 때 네네. 온찜질은 좋지 않다는 얘기를 들어본 것 같은데 네네. 손목은 따뜻한 걸로만 찜질을 해도 괜찮을까요? 진단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아요. 손이라고 해서 무조건 따뜻한 게 좋고 족부는 차갑게 해야 된다 이거라기보다는 다친 지 얼마 안 됐을 때 급성기에 발목을 삐었다거나 아니 손을 접질렀다거나 이래서 이제 아프고 빨갛게 되고 붓고 이럴 때는 그 급성 염증 반응을 가라앉혀야 되기 때문에 얼음찜질을 하고 기부스를 해서 안 쓰고 이렇게 관리를 하는 게 중요한데 손 같은 경우는 뭐 만성적으로 예전부터 많이 쓰고 아프고 붓고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급성기가 지났을 때는 오히려 차가운 것보다 따뜻한 찜질을 하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수술이 필요한 단계는 언제일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사 치료를 한두 번 해봤는데도 불구하고 증상이 재발하고 주사를 맞아야 되는 주기가 점점 짧아진다. 그럴 때는 반복적으로 주사를 계속 맞는 것보다는 결국엔 수술을 하는 게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수술 후에 붓기는 빠졌는데 손가락이 굳어서 안 움직인다는 분들도 있어요. 이때 시행하는 유착 박리술은 어떤 원리일까요? 여러 가지 수술이 있어요. 예를 들어 손가락 골절 때문에 손가락 핀으로 고정하는 수술을 했다라든지 아니면 손가락에 상처가 생기면서 힘줄이 파열됐을 때 그때 힘줄을 봉합하는 수술을 한다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수술들을 했을 때 수술하고 나서 회복을 위해서 손가락을 4주에서 길게는 2달 가까이 부목으로 고정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렇다 보면 이제 아무래도 안 쓰다 보니까 손가락이 유착이 생기면서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안 움직이게 되거든요. 그럴 때는 저희가 일단은 재활운동과 도수치료를 통해 최대한 해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절 이 가동 범위가 회복이 안 되거나 다른 손가락을 이용해서 움직여봤을 때는 움직임이 되는데 혼자서 움직이려고 하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 힘줄이 주변 조직들과 유착이 돼서 힘줄이 안 움직여지기 때문에 스스로 움직임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럴 때 시행하는 유착 박리술은 결국에는 들러붙어 있는 것들을 다 뜯어서 풀어주는 그런 수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즉 그 유착이 되는 부위를 초음파를 통해서 찾아가지고 그 부위만 절개를 해서 유착되어 있는 걸 풀어주고 다음날부터 바로 아파도 재활운동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입니다. 손을 많이 쓰는 직업군이나 주부님들이 엄지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예방법이나 추천해 주실 스트레칭이 있을까요? 손가락이 이제 5손가락인데 그 중에서 엄지손가락이 거의 손의 절반 정도의 기능을 담당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게 손가락 같은 경우 약간 지렛대의 원리로 작용을 하다 보니까 손가락 끝에서 한 1 정도의 힘을 쓰려고 한다 그러면 이 손 뿌리 쪽 관절에서는 거의 10배, 20배 가까운 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손을 많이 쓰시는 분들 특히 이 손바닥 쪽 관절에 관절염이 생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제일 무리가 되는 게 이렇게 뭔가 세게 누르거나 이렇게 쥐는 이런 동작들을 많이 할 때 무리가 되기 때문에 보통 설명을 드릴 때 설거지 같은 것도 좀 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설거지도 이제 뭐 가족분들끼리 좀 나눠서 하시거나 식기세척기를 사용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청소하실 때도 직접 손걸레질 하지 마시고 요즘에 많이 시중에 나와 있는 물걸레 청소기를 쓰거나 아니면 로봇 청소기를 쓰는 등 손을 좀 될 수 있으면 덜 쓰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려요. 두 번째로는 따뜻한 찜질을 하는 게 좋아서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꼭 병원에 와서 물리치료를 하는 경우들이 많았지만 요즘에는 파라핀 마사지기를 가정용으로도 많이 팔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이제 개별적으로 구입하셔서 집에서 많이 사용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이게 그렇다고 손을 아낀다고 해서 너무 안 쓰다 보면 손가락 관절이 뻣뻣하게 굳어서 더 아파지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힘을 줘서 세게 쥐고 뭔가를 하는 그런 것들이 안 좋은 거지 그냥 가볍게 쥐었다 폈다 움직이는 정도는 괜찮아서 그런 정도의 스트레칭 계속 해주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엄지 통증을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 하고 방치하시는 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손가락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작은 부위다 보니까 이게 아프셔도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고 내버려 두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이 엄지손가락 통증을 방치하게 되는 경우에 예를 들어서 가장 흔한 방아쇠 손가락을 예로 든다 그러면 처음에는 움직일 때 아프고 걸리적거리는 느낌이 들다가 나중에 심해지면 힘줄이 안에서 꽉 끼면서 안 움직여지는 상황까지 되거든요. 손가락이 불편하면 일상생활에서 생각보다 많은 동작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거슬리고 불편하고 그로 인해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똑같은 수술을 하더라도 회복 기간도 더 오래 걸리고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가는데 오래 걸리기 때문에 너무 방치하지 마시고 최대한 빨리 병원에 내원하셔서 진료를 받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희 세운병원 유튜브 채널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구독을 통해서 손뿐만 아니라 각종 관절 및 척추에 관련된 건강 정보도 함께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